세계 우수 단편선. 출판사는 해원 출판사. 2001년도 발행되었고요. 책값은 그 당시 4,500원이래요. 이것은 고골리가 쓴 내용입니다. 고골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소설가이고 극작가입니다. 하급 관리 생활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고골리가 1809년에 태어나서 1852년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장수한 것은 아니네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관청의 하급 관리입니다. 이름은 아카키 아카키예비치. 하는 일은 서류를 정서하는 것입니다. 정서는 뭐냐면 누가 그 관청에서 준 서류를 제대로 똑바로 똑같이 적어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작은 키, 곰보 얼굴. 곰보 얼굴이라고 하면 천연두를 알았나 보네요. 붉은 머리칼, 개슴츠레한 눈, 벗겨진 이마, 주름투성이 양볼, 거무튀튀한 얼굴빛. 그리고 지금 이 관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앉아서 이렇게 정서만 했기 때문에 그 치질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건강 상태를 참고해 보기로 하고, 이 사람은 동료들에게 늘 놀림감이 됩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야채 스프하고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 한 점을 먹고 바로 집에 가져온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출근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있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그 관청의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냐면 외식을 하거나 극장에 가거나 동료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노는데, 이 아카키는 오직 오락에는 관심이 없고 내일 무엇을 정서를 하게 될까, 정서라는 것은 여기서는 서류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월급은 400루블입니다. 이 400루블 월급 가지고 이 하숙집에서 사는데, 이 살면서 이 제일 문제는 혹한입니다. 이 혹한은 지금 겨울에도 이 한국도 춥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춥겠죠. 그런데 어느 겨울 다 떨어진 외투를 장만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다 고쳤지만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재봉사 페트로비치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이 페트로비치가 150루블을 주면은 이 외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80불의 외투를 만들겠다고 구두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80불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저축한 것은 40불이 있고, 나머지 40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밤 마시던 차도 마시지 않아야 되고, 아마 러시아에서는 사모바른가 그런 차를 마신다고 하죠. 또 밤에는 불도 켜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촛불을 하숙집 아줌마에게 빌려 쓰고, 구두창이 닳지 않도록 발꿈치로 들고 다니고, 세탁비도 줄이려고 막 여러모로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긴축을 해야지만 40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여금이 60루블이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40불에다가 60루블이니까 20불이 남네요. 그래서 옷을 맞추기로 하고 2주 만에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80불을 지불하고 페트로비치에게는 품삯으로 12불을 줍니다. 이렇게 새 외투를 입고서는 출근을 했습니다. 어딨지? 여기 있다.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하니까 동료들이 막 너무 깜짝 놀라네요.
그래서 어느 과장 보좌관이 자기 생일이니까 모두를 초대하는데 이 아카키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장 보좌관 집에서 12시까지 붙들려 있다가 이제 혼자서 슬쩍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광장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나이들이 이 아카키를 둘러싸더니 무릎을 걷어차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외투를 벗겨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외투가 없으니까 막 파출소로 막 달려가서 외투를 뺏겼다고 신고하고 집에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결근하고 구 경찰서장 댁에 가서 자기 외투를 좀 찾아달라고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유력 인사를 찾아가라. 그럼 그 사람이 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거다 하고 가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력 인사를 찾아가서 외투를 잊어버린 사정을 말하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유력 인사와 대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각하라고 불러라. 그것도 모르냐 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카키는 너무 얼이 빠져서 그냥 집에 옵니다. 오는 중에 찬바람을 맞아서 바로 편도선이 붓고 열병에 걸려서 눕게 되는데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물수건 찜질 처방만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처방을 안 해줄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수건 찜질 처방만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숙집 주인에게는 이 사람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소나무 관을 준비하라고 하죠. 참나무 관은 이 사람 이렇게 봐서 형편으로 살 수 없으니까 소나무 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키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가 죽은 후 유산을 보니까 거위 깃털, 펜 한 다발, 거위 깃털 펜이죠. 또 관공서용 종이 50매, 양말 3컬레, 양복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몇 개, 낡은 외투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페테르스부르크, 이 사람이 살던 곳이 페테르스부르크인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광장에 유령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투를 모조리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람들이 외투를 뺏기고 감기에 걸리고 난리가 나서 경찰도 이제 유령을 잡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조처를 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유력 인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유력 인사는 이 소설에서 아카키가 외투를 찾아달라고 힘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갔었는데 그 사람이 막 겁박만 해서 얼이 빠져서 돌아온 다음에 아카키가 열병으로 죽었던 사람이죠. 이 유력 인사가 친구집에서 열린 저녁 파티에 참석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마부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뒷덜미에 싸한 느낌으로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드디어 내 놈을 만났구나. 난 내 놈의 외투가 필요해. 내 외투에 대해서 힘은커녕 호되게 책망만 하고 자, 내 놈의 내 외투를 내놔라. 이 말을 들은 유력 인사는 외투를 집어던지고 마부에게 외투를 집어던지면서 유령보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마부에게는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유력 인사는 보통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따 대고 그래? 자네 앞에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라는 식의 말은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자상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가져간 유령은 유력 인사의 외투가 딱 맞았던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외투를 뺏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외투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단편 소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렇겠지만 독서라는 것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때 읽었을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외투를 읽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감상입니다. 러시아의 혹한이라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의 겨울도 추운데 또 북한의 혹한도 남한보다는 굉장히 춥겠네요. 러시아 혹한은 시베리아가 생각날 정도, 시베리아 하면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울 정도로 춥겠네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우리 인간들은 꼭 외투, 요즘은 외투가 아니라 파카, 잠바 등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기성복이 대세라 싼 가격부터 비싼 가격까지 자기 수입에 맞춰서 사서 입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중고장터에서 살 수도 있고 기부된 옷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맞춤복을 입던 시대였나 봅니다. 하기야 그 기성복이 얼마 안 됐, 기성복은 현대죠. 그 당시에는 맞춤복이었네요. 그래서 월급보다 많은 외투를 한 벌 장만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죠. 또 혹한을 견디려면 인간에게는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에서 옷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은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용도도 있겠지만 인간은 털이 없으니까 동물과 다르게 혹한에 보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제가 읽은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원시시대에서는 옷이 작아지거나 옷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골리의 외투, 그 당시에도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외투는 말 그대로 그 생존이 달린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월급은 별로 안 되는데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그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깝기가 그렇게나 처절하게 차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아끼고 모든 비용을 다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 되었었죠. 근데 요즘 현대는 외투는 아니지만 그 외투에 버금가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집, 자동차, 교육비, 또 노후 대책, 간병, 이러한 데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기 위해서 아까키와 같이 현대인들도 극심하게 절약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외투의 고골리의 소설 외투의 주인공 아까키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고골리의 외투를 읽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을 말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골리의 외투, 여기까지입니다.